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전일에 이어서 이번에 또 포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지난 48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뤄진 포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하기 위한 거짓 도발을 만들어내려는 러시아의 노력 중 일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위협을 이유로 지금 관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게 확실하게 이전보다 긴장감이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2월 23일 내일 모레죠. 회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 전쟁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3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땅이 녹으면서 이 물이 안 빠져가지고 진흙이 되게 많은 지형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탱크가 못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전에 어떤 것이든 액션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페드의 긴축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100% 반영이 된 상황이며 25bp 인상 가능성이 78.9%, 50bp 인상 가능성이 21.1%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25bp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50bp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죠. 네,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1.07달러로 마이너스 0.75%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은 상승, 달러 강세, 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미국 1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 0.3% 하락, 월가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는 6.7% 상승하면서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은 위치에서 조금 횡보해주는 수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가 이번에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은 지지한다. 다만 크게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50bp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 통화 정책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비슷한 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25bp로 쭉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금리 인상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P모건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7번을 전망했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악재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꾸준하게 성장이 보여지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돈이 회전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 또 올라가는 섹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이 이 매출이 보장이 되는 가치주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천연가스 비상 걸린 이유, 한국의 수입 물량 양보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갖고 한국 역시도 여기에 되게 당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걸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살펴보는 그러한 상황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458조 원
이 비폭탄이 터지나 지금 B2랑 연끌죠. 금리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 9년에 이 그 집은 있는데 거지다라고 하면서 하우스 투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비슷한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이 주식시장 역시도 지금 신용 물량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가 아니라 엄청 많죠. 하다 보니까 이들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많이 주게 될지 이걸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전기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아웃 우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 이 발전 부분에 두산중공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자, 이쪽도 이 수혜를 받을 걸 한 번씩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블랙아웃 우려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자,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공부방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그 링크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정리 이외에도 뭐 수급도 그렇고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보고 우리 일정 어떤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관심을 갖고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괜찮겠네요.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거의 100분이 다 돼가요. 그만큼 이제 제 채널에서 꾸준하게 이제 이런 자료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한 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멤버십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영상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쑥 해봤고, 자,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이게 저번 주에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도 약간 떨어지나 싶더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머리 위쪽에 저항 라인들이 딱 보여지고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횡보를 해야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향후 미래를 봤을 때 매우 매우 좋은 그림이 나올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뉴스 나오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두산중공업 베트남 초대형 크레인 프로젝트 성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마 링크에 STS 대형 크레인 요 7, 8기 공급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작년 6기를 포함해서 8기를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죠. 요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항구에 들어가는 크레인이다 보니까 물통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구나. 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베트남 자체가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두산중공업이 요 나라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요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하는 전력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산중공업 하면 또 발전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크레인이지만 나중에는 이 발전 쪽으로도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우디 쪽에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동남아 쪽에 베트남을 시작으로 그 주변국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퍼지는 걸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전 쪽 아니겠습니까? 자, LNG 가격 뛰는데 전기값 제자리 한전 작년 적자 역대 최대 5조가 넘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리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세계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좀 싼 전력을 지금은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싼 전력 하면은 원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친환경 에너지로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리백의 원전은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두산중공업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이 원전 그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재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드라마틱한 상승을 한 번 더 기대를 하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두산중공업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요 아래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를 요즘 이어가 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무언가가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슈가 있어갖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나중에 외국인 매수까지도 같이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요 241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241선 여기 뚫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480과 241선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모양을 좀 길게 만들어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와야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본다면,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외국인 역시도 플러스를 만들어 준다면 여기를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순위로 우선적으로는 수급부터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디 한 군데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어디 한 군데는 매수가 안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횡보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들어와 주면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횡보하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여기서는 지지라인으로 뭘 보면 좋을지 요걸 우선적으로 보자면, 일단 라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어 본다면 21선이 딱 눈에 띄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1선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21선을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보다 여기다 조금 더 아래쪽 이 가격적인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해선 21선 지지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1선 위에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올라가게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어딜 보면 좋을지. 자, 21선 위에 바로 241선과 61선이 보여지고 있죠. 여기를 1순위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61선 돌파의 그림까지도 그려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여기 아래쪽 이 바닥을 한번 이탈했다 올라가주는 그림은 개미털기의 그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감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스무스하게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여기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요 부분 바로 아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상으로 본다면 한 22,500원 여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제가 계속 21선 돌파하면 21선 볼리저 상단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긴 한번 찍었고, 이제는 이 다음 스텝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만 뚫어준다면 여기까지 한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볼린저 상단에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이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두산중공업 살펴본다면 21선 위에 있으면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이걸 1번으로 두고요. 자, 이 위쪽에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그 다음으로 보자. 이걸 두 번째로 보고요.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은 자, 매물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바로 아랫부분 22,500원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선 위에 있으면 그냥 홀딩하면서 쭉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우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중공업을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구독자가 이 12,000명 기념으로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개별적으로 보는 건 제가 공지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적으로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종목들 쫙 펼쳐가지고 한번 봐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1,400분 정도 되거든요. 한 11,500에서 600분?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따로 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